이미 잘 되고 있거나 곧 잘 될 예정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땅꿈TV입니다. 지난 28일 시작된 배민의 광고 상품 우리 가게 클릭에 대한 자영업 사장님들의 얘기를 듣고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도 그렇고 온라인상 여러 카페의 글을 읽어봐도 생각들이 다릅니다. 배민이 가게 사장님들한테 돈 뜯어내리고 별짓들을 다 하네요. 광고 신청 안 하면 상위 노출에서 또 밀리겠네요. 클릭당 광고비를 받는 도둑놈 같은 행보가 이어지네요. 결국 수수료 더 먹겠다는 거네요. 제발 가입하는 분 없었으면 합니다. 배민 망하게 해지하이소. 배민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입니다. 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사장님이 내 가족 생계 책임질 거 아니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영업자는 각자 도생이 제 생각입니다. 나는 할랍니다 같은 의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생각이 다른 건 정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분도 많습니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면 좀 지켜보다가 화를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뭔지는 알고 화를 내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배달 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오늘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봐줬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저는 1993년 부산 광안리 바닷가의 나름 좋은 입지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장사가 잘 될 리 만무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건물 지하에 있던 가게는 정말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는 커피 칵테일도 같이 취급하는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부러워했던 가게는 단란주점입니다. 그 가게 지배인 동생이 저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형님, 어제 장사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500장 찍었습니다. 우리 사장은 한 달에 3천만 원씩 땡깁니다. 형님도 고생하지 말고 주점이나 하나 하이소. 그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주점 영업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장사로서 돈벌이 수단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요소란 당시 범죄와의 전쟁으로 영업시간이 12시까지였는데 단란주점은 심야 영업이 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한 테이블이 저희 가게 하루 매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점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요소도 문제였지만 호프, 포차의 단순 취객이 아닌 완전 만취 손님을 매일 상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배인 동생이 형님 장사 안 된다 하지 말고 주점 하나 하이소 할 때마다 저는 양반이 사흘을 굶었다고 담을 넘을 수 있나 하며 농담을 했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애들이 사흘 굶을 판이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저는 동경만 하고 실행을 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대충 한 끼 때우는 거라도 배달 음식을 시켜보지도 않던 제가 배달 영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횟수로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세월 정말 빠릅니다. 2014년쯤인가 시카고 피자집을 오픈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고민하던 차에 가게 점장이 피자는 배달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배달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배달 앱이 나온 거야 하도 TV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달을 해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배달 앱에 등록하면 주문이 간간히 들어온다는데 한번 해볼까요? 배달은 누가 하노? 배달 대행해주는 데가 생겨 배달 직원을 따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달 영업을 하게 되면 매출이야 좀 더 늘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고객들에게 가게를 알리기 위한 전단, 책자 등 홍보 비용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배달 오토바이를 구입해야 했고 급여가 높은 배달 직원 모집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배달 직원도 한 명으로는 될 일이 아니고 구했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무단 결근하는 날이면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일입니다. 설사 모든 게 완벽하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배달 오토바이 사고는 정기 행사가 될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배달은 주문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장사가 별로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그때도 잘하는 집은 아주 주문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게 주문이 없었던 거죠. 제가 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2015년 떡볶이 전문점 청년다방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배달 영업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매출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배달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 전국 상위 1% 안에 들어야 선정된다는 우수업소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장사 처음 시작하던 시절 단란주점이 여러 가지로 저와 맞지 않아 못했습니다. 심야 영업 제한이라는 당시 법을 어겨야 했던 점과 만취 손님을 상대로 아침까지 영업을 해야 했던 점은 단란주점의 높은 진입장벽이었습니다. 제게 배달 장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홍보 문제와 배달 직원의 관리는 배달 장사의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당연히 책자 전단 등으로 매장 홍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2년 전쯤 경남 창원에서 쭈꾸미 가게를 오픈하면서 전단지와 자석 전단을 배달 가능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전단,
자석 스티커 제작과 배포에 5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반짝 배달이 들어왔고 그걸로 끝. 500만 원 떡 사 먹었습니다. 저는 초창기 배달의 민족이 정말 고마운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책자, 전단, 스티커, 자석 등의 홍보보다 시스템을 통해 찜을 늘려서 안정된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초창기 파워콜, 울트라콜, 슈퍼리스트 등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찜을 모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된 운영을 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2020년 5월 오픈 서비스 시행 때 깊은 빡이 쳤던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고생해서 모아놓은 찜을 통한 주문도 모두 일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애써 모아놓은 찜에 수수료를 매긴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당시 5.8%였나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배달 장사는 홍보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배달 직원 관리입니다. 높은 급여를 준다 해도 잘 구해지지도 않고 그나마 겨우 구한 직원은 툭하면 결근의 사고입니다. 이를 삼고 병원에 팔다리 부러진 직원 병문안 다녀야 합니다. 저는 배달 앱도 배달 앱이지만 배달 대행이 없었으면 배달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구나 보는 댓글창에 쓴 글이니 공개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을 비난하려는 의도 1도 없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일제강점기에 고개 숙이고 독립운동 하지 말라는 얘기로 보이네요. 불합리한 것에 대항하는 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식민지에 살고 계신 분이 맞나 봅니다. 좋아요가 2개나 달렸습니다. 글투를 보면 이분도 저를 비난할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냥 저와 생각이 다른 겁니다. 클릭 광고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는 영상인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왜 이분은 식민지에 살까? 생각의 차이인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살다가 지옥에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살기도 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항하는 법을 알려달라는데 현재 상황이 저는 어째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상황이 일제강점기고 독립운동을 해야 할 장면이라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 쭈꾸미, 떡볶이, 도시락 폭탄이라도 공수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홈페이지 쇼핑몰 만드는 일을 했었고 직영 쇼핑몰도 오랜 기간 운영했습니다. 클릭당 과금되는 CPC 광고의 시조인 오버처 광고도 야후코리아가 철수할 때까지 했었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파워링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고 봅니다. 불합리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립운동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깟 광고 안 하면 됩니다. 광고 안 해도 하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혹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모를까?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그렇습니다. 배민이 말한 대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 대로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픈리스트 시행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6.8% 오픈리스트 지금 문제 있습니까? 별 효과도 없습니다. 예전 슈퍼리스트 방식처럼 입찰로 리스트 상단에 몇 개 고정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당 경쟁으로 천정부지 입찰가가 오를 소지가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지금 클릭 광고 때문에 그러는데 클릭 광고가 뭔지 알기나 아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사장님들이 태반입니다. 이 클릭 광고라는 게 앞에 우선 노출되려고 가게들이 줄 서 있는데 광고비 내고 새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행하는데 옆차선에서 끼워들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고비 내고 이제 오픈해서 좀 더 홍보해보겠다고 광고비 내면서 앞에 좀 끼워달라는 겁니다. 매출 좀 더 올려버리고 광고비 내겠으니 앞에 끼워달라고 하는 건데 좀 끼워주면 어떻습니까? 이게 5명, 10명, 20명이라면 문제죠. 그러면 안 되죠. 1명입니다. 가게 하나 앞에 끼워주는 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2-3개가 되어도 큰 문제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급하면 자기도 광고비 내고 끼워들면 됩니다. 클릭 광고의 효과 또한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5월 1일 클릭 광고가 시작되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는지 과연 그게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메인 홈 각 서비스 아래 배너 밑에 있는 우리 동네 빠른 배달 첫 번째 가게에 노출됩니다. 먼저 우리 동네 빠른 배달은 뭐죠? 옆의 물음표 클릭해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오픈리스트 배민원 가게 중에서 배달 시간, 주문 수 등을 고려해 정렬합니다. 그럼 광고라고 붙어있는 첫 번째 가게는 오픈리스트이면서
클릭 광고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노출됩니까? 배달, 클릭, 카테고리, 홈 보겠습니다. 돈가스, 회, 일식 클릭해보면 맨 위에 세로로 3개 노출되던 오픈리스트가 가로로 30개 노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 가게 광고 아이콘 보이죠? 사장님이 설정한 클릭당 희망 광고 금액, 배달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가게를 노출합니다. 클릭 광고입니다. 오픈리스트는 30개 랜덤 노출인데 클릭 광고 생기고 29개 랜덤 노출되겠네요. 가게 하나가 새치기 했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습니다. 전 솔직히 오픈리스트 여기 랜덤으로 수백 개 노출되어도 신경 안 쓰입니다. 그 다음 클릭 광고 또 어디에 노출됩니까? 검색홈 검색 돋보기 클릭하면 맨 위에 없었던 요즘 우리 동네 인기 맛집이라고 노출됩니다. 이건 뭐죠? 물음표 클릭. 오픈리스트 가게 중에서 거리, 주문수 등을 고려해서 정렬합니다. 10개 노출되네요. 10개 모두 클릭 광고입니까? 아닙니다. 광고라고 붙어 있는 첫 번째 가게만 클릭 광고입니다. 제가 알아보기로 검색 결과 페이지에도 나온다 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클릭 광고 영역이 좀 더 늘어난다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여기 같은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톤이 다릅니다. 이럴 때 이것저것 점검하는 시기로 삼아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배달 접어버리면, 배달 장사 치워버리면 그날이 바로 광복절이 되는데 아무래도 일제강점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로 성공한 젊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려는데 네이버 횡포 때문에 못 해먹겠고 배달 접고 그냥 속 편하게 택시 하려니 카카오 때문에 못하겠고 친한 형님이 모텔 동업하자고 해서 하려고 보니까 야 놀자 여기 어때? 자연의 일도 사람의 일도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도둑 피하려다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피크 시간 배달 잘 빼기 위해 기사 많은 배달 대행사 구했더니 우리 가게 직원 알바들이 다 거기 가 있네요. 앞으로 폐업하는 제1원인은 직원을 못 구해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제 자식들도 저랑 생각이 다릅니다. 아버지로서 제 생각을 존중해 주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배달 앱이 좋은 점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건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독과점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오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